네, 저는 사진작가 김주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진을 한 지는 25년 정도 된 포토그래퍼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좀 다르게 정식 사진 교육은 받지 않았고 이제 사진을 정말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 작업도 하지만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콜라보 전시라든지 뭐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 오늘은 기증 저작물 전시, 이렇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제 작품, 뒤에 보이는 제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데,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가 있어요. 똑딱이 카메라가. 그래서 그 카메라로 탁 찍어봤는데 이건 나의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찍어서 동네에서 막 사진을 찍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로 뭐 평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로 그냥 사진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하게 됐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사진을 배우게 된 게 사진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베이비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사진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됐고,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진관이거든요. 사진관이고 거기서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떠나와서 서울에서 이제 사진 잡지사인 이제 포토넷이라는 데 취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잡지에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 잡지니까. 근데 사진은 못 찍고 제가 한 일은 인터뷰하는 일이었어요. 작가들 인터뷰하고 기자 생활을 일종의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진의 어떤 제 커리어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롤 모델은 뭐 여러 명 있는데, 이제 필립 퍼키스라는 사진 작가 계시거든요. 미국의 사진 작가신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한국에도 출판이 돼 있는데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작은 노트처럼 펴낸 책인데, 그 책에 대한 그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못해도 한 2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막 밑줄을 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는 사진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찍는 것만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 말을 거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고, 저에게 그게 굉장히 영감이 돼서 지금까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종의 롤 모델, 평생을 사진을 하면서 사진의 생각과 이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뭐 카메라도 중요하고, 피사체도 중요한데, 보통 이제 사진이라는 게 이제 카메라를 들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되게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막 이것저것 찍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기록해보고 싶은데, 결국 그게 나의 업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잃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읽고 사람들이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원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자기의 꿈을 잊고 사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라.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진심으로 애정이 담긴 사진을 찍어야지 그게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기존의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좀 잘 됐던 작업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역시 이제 예술의 한 분야라서 자신의 소울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뭘 담고 싶어 했고 내가 진심으로 담고 싶어 하는 것은 좋아요나 댓글이 없어도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기존에 제가 일을 했던 클라이언트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여행사진 잡지 쪽 일을 많이 했었고, 이제 론리 플래닛 매거진이라고 그 영국 BBC에서 만든 세계적인 매거진이 있어요. 여행자들 항상 그 론리 플래닛을 들고 다녔고, 그것을 이제 한국 지부에서 제가 사진 작업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여행사든 여행 잡지 매거진도 모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영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매거진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찍었던 사진들은 사실은 지구의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찍은 것들이거든요. 여행 잡지가 아니었고 여행 매거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보지 못했던 그런 고귀한 장면들인데, 그걸 제 하드디스크에 이거 말고도 막 수만 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미지를 제가 선정을 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들 중 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좀 그냥 기록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이 공유를 하게 됐고, 이제 기증 작품 약 100점 정도 국가에 기속을 시켰습니다. 네. 네네. 지금 뭐 제 뒤에 보이는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 알래스카거든요. 알래스카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 이제 오로라가 가장 잘 보이는 지역은 캐나다 옐로우나이프라는 곳과 이제 알래스카, 뭐 핀란드 이제 북반구 쪽이 돼요. 저도 이제 자연이나 풍경을 많이 다루는 사진가이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 앞에 서면은 사실은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감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카메라의 기술로 뭔가 담아보려고 하면 그 장관이 잘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를 놔버리고 눈밭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밭에 누워서 이제 그 우주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돼서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장면을 찍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순간 제가 찍었던 장면들이 그 지구의 어떤 역사의 한 장면에 제가 그 드라마틱하게 뭔가 스텝처럼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사진을 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의 시선이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깊이 관찰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진을 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동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 사진가들 중에 이제 좀 못된 사진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새 같은 거 이제 진귀한 그런 새를 찍으시면서 둥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둥지를 찍다가 다른 사진가들이 왔을 때 못 찍게 하려고 그 둥지를 꺾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몇 이제 몰지각한 분들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너무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막 이제 큰 거 들고 망원 들고 막 이렇게 뭐 멋있어 보이긴 하겠죠. 근데 동물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인간이 오면 그 동물들이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찍을 때 뭐 길거리에 길 고양이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우리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하얗게 펼쳐진 눈밭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 눈이 거의 안 왔고, 제가 서울에 올라온 거는 20대 한 말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눈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눈들만 봤는데,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 이제 오로라를 촬영하러 갔는데 거기는 산맥이 거의 없고 거의 눈밭이거든요. 호수가 어마어마해요. 호수가 거의
우리나라 서울의 어떤 구 같은 그 정도의 호수가 있는데 그게 꽝꽝 얼어서 그 위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평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얀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대도심에 오면은 수직선을 볼 일이 많잖아요. 수직선을 바라보게 되고 수평선을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광활한 수평선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자연이 가진 그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그래서 2009년도쯤이었는데 그때 캐나다에서 촬영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의 그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폭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 폭설이 내려서 완전히 이제 한국의 그 자연들을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영감을 얻어서 이런 장면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부터 이제 겨울마다 화이트란 테마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촬영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매년 겨울마다 찍는 거니까 사실은 겨울에 폭설이 오는 게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1년에 볼 수 있는 게 한 번이나 두 번,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것은 보통 이제 눈 폭풍이 올 때 많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눈이 한 30cm, 50cm 쌓였을 때 그런 장소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눈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하는 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게 어쩌다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겨울을 기록한 사진가는 없더라고요. 겨울의 풍경을 기록한 사진가는 있는데 사진은 시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 라고 알고 올겨울은 아마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그 이유는 북극에 얼음 구멍이 생겼거든요. 얼음이 녹아서. 그러니까 그 한기가 북반구로 내려오면서 이제 대기차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도 점점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풍경의 기록으로 생각을 하고 그 풍경은 한국의 겨울을 기록한 유일한 사진가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겨울 풍경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12년 했으니까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하면 뭐 50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눈밭에서 그렇게 항상 풍경을 보는 게 제 꿈이라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겠지만 이제 눈이 꾸준히 오고 그래도 기후가 이렇게 너무 더워지는 그런 동남아 같은 날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드론은 예, 기본적으로 많이 촬영하고 이제 저도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상하고 사진을 같이 다뤄야 되고 드론까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영상 작업도 하고 사진 작업도 하는 이유가 영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배척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상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영상은 다른 영상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플랫폼 자체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거의 사진이나 영상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이제 콜라보를 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의 시대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1세대거든요. 나름 네이버 사진 파워 블로거였는데 그게 사실은 블로그는 너무 광고가 많고 해서 이제는 거의 효과가 없고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데 자기의 작업물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올리려면 영상 테크닉이 워낙 좋잖아요. 외국 애들도 너무 좋고 요즘 아마추어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제가 저를 셀프 필름밍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카메라를 놓고 저 혼자 찍고 또 가져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누가 맨날 데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를 기록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그 프로세스를 기록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중에 이제 드론이 하나 포함이 돼 있죠. 드론으로 보면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광경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저는 저 사람은 사진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사진이라는 매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저 자체도 사진을 좋아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뭐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뭐 일종의 대행사분들도 저보다 한 열 몇 살이 어리세요. 제가 일할 때 초반만 해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내가 이렇게 굽신거렸는데 나가보면 제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연장자인데 어디 가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자기 제품에 더 애정을 가지고 하면은 누가 봐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꼰대 부리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일을 하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47 정도 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렇게 같이 일하는 거 좋아해요. 젊은 팀들하고 아이디어 내고 영상 하시는 분들, 뭐 사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사진. 제 자체가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오빠는 사진을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농담처럼 했는데 저는 사진을 선택한다 그랬거든요. 농담으로라도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았고 그때 제가 가진 돈은 아마 통장에 그때 한 200만 원인가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호기롭게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 굶어 죽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고 제가 결혼하고 제 스스로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아기도 낳고 그래도 괜찮은 집에서도 살고 차도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 정도 수준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 자체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진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제 자체 삶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제 꿈은 뭐 화가라기보다는 미술 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빨리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가세가 이렇게 기울였고 제가 살던 곳이 이제 경상도니까 남자가 미대에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그래서 뭘 먹고 살겠다는 거냐.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뭐 미대나 음대 이제 예술 관련 학교나 학과를 간다 그러면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요즘에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냥 미술을 좋아해서 그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미대를 안 간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미대를 갔으면 제가 뭘 할지를 모르고 제가 화가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사진을 만난 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이렇게 변환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20대 한 중반이 넘어서는데 인생이라는 게 꼭 학교를 다녀야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사진가가 돼야 되겠다보다는 사진을 하다 보면 어떤 인연 때문에 뭘 하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내가 화가가 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미대를 가고 싶었다. 그때는 대부분 여러분도 뭐 그렇겠지만 어릴 때는 꿈이 별로 없잖아요. 꿈이라는 게 막연하고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근데 사진 해보니까 사진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저처럼 풍경 사진가야. 뭐 어떤 사람 인물을 잘 찍어. 어떤 사람 패션 사진가야 라고 카테고리를 딱 정할 수 있는 게 업계에서는 조금 더 포커스를 하기 좋거든요. 근데 내가 두루두루 잘 찍는 사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접점이 생기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지금 딸이 이름은 소라고 하고 8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가 자연분만을 하니까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사진을 찍어주게 됐다. 근데 일단 엄마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찍을 용기도 안 나고, 일단 아빠는 손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카메라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딱 엄마 그 몸속에서 나왔는데 막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그 장면이,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면 어떻게 남을까 하고 핸드폰이 그때 마침 있어서 그걸 탁 찍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그 당시에 아이폰 3GS 이런 거 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사진가 아빠고 그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인간이라는 한 인간의 탄생의 순간을 제가 담은 거잖아요. 그 제 딸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큰 작품이자 이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진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한 100통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진 작가를 꿈꾸는 사람 중에 사진 작가가 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도 학교를 나오자마자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사진을 처음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나와보면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사회에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도 별로인 경우도 많고, 뭐 월급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알바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사진 시작할 때 근데 30만 원 받고 시작했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업계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나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적인 사진가고 막 유명한 사진가가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서 같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프로라는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프로는 결과물이 보장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학교를 나와서 최소 10년 정도는 그 업계에서 관계들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일이나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너무 낮은 월급, 또는 너무 높은 눈을 가지고 사진계를 바라보지 마시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브랜딩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네, 이 사진이라는 게 사실 불모지 같지만 제가 한 번씩 프로젝트 하거나 하면은 그래도 일반인들 4-5달치 월급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한 2-3일 촬영하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브랜딩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혹시 저희 사진을 좀 몇 장 갖고 왔는데 네네. 혹시 잠깐만 코멘트를 네네. 저희가 현재 이제 그룹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각자 주제마다 다 영상들을 하나씩 찍어서 네.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어떤 분이 약간 이렇게 포커스 아웃된 느낌으로 찍고, 씌워가지고 네. 그 사진 약간 좀 옛날 몽환적으로, 네네네, 좋은데요. 다중 촬영 느낌으로도 하셨고 좋은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동상이라는 게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라는 어떤 그런 매체를 사용해서 작가 각자의 개성이 들어간 그런 어떤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넣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사진 한 장만 봐서는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사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작가들의 설명이 좀 곁들여져서 이제 그 작품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면은 아주 좋은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작품 잘 봤습니다.